자, 우리 오늘은 딱 거기까지 나갈까 생각 중이거든. 오늘 수요일이잖아. 등차 등비, 시그마 해서 우리 기납적 정의 어려운 문제들 있지. 그거 전까지 오늘 다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기납적 정의를 그냥 때려 부수기의 느낌으로 그 문제를 좀 많이 열심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 정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모의고사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수원을 다 마무리를 했잖아. 어떤 테스트?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적절하게 좀 그런 주간지 느낌으로 이제 하나 정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그거는 시험도 모르잖아. 보고 해설하고 질문 받고 이런 것들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볼까 지금 대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수투를 딱 나가서 수투는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 한 문제에 막 40분씩 걸리는 거 이제 몇 개 하다 보면 시간 쭉쭉 가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등차 등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큰 틀 정리하고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열 뜻은 수의 나열, 그지? 그러니까 수를 나열하는 게 이 수열 단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발상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단 수를 나열하긴 한데 뭐를 갖고 이제 수를 나열해야 돼. 규칙을 갖고서 그지 수를 나열하는 게 수열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름 붙여진 수열들이 두 개가 있잖아. 고등학교 내에서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이렇게 있지. 그래서 등차 수열은 같은 수를 계속 모여서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보통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더해지는 수를 공차라고 하면 공차는 일반적으로 D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수가 나열이 될 거 아니야. 첫째 항부터 D가 계속 더해지는 형태로 다음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A랑 이제 2항 이게 3항. 그럼 N항은 D가 몇 개 더해지겠어? N-1개 더해지겠죠. 어떤 수의 나열을 N번째 항을 N관계식으로 표현했어. 얘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AN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저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다 라는 거 먼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1번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2번 n의 개수는 뭐다? 공차다.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N번째 항은 당연히 이렇게 될 테고요. 얘를 등비수열의 뭐다? 일반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무슨 식이에요? 지수식이죠. 그지? 미치보다 공비다. 이 정도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나타내 본 거고,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을 어떤 지수 위에 이렇게 올렸어. 그럼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이건 n에 대한 무슨 식이야? 지수식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겠다? 등비 수열이겠다. 똑같이 등비 수열을 로그 위에 올렸어요. 로그의 진수 있지. 그럼 얘는 사실 로그 C의 A 더하기 로그 C의 R의 N-이지. 그럼 N-이 앞으로 당겨지죠. 그럼 N에 대한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열이겠다? 등차 수열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의 구조를 갖고도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를 파악해 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이게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은 듯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한번 볼 건데, 자, 예를 들어 AN이 FN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에 명제 5개 정도를 정리해 놨거든. 이 참거짓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차비가 거짓이야.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내신할 때 그래도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마치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구만. 표정을 보아하니. 자, AN이 FN이래. 그럼 사실 이 식은 n에 무슨 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자연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fn이 an의 모든 항을 표현해 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는 무슨 항을 구하고 싶어? 짝수항. 짝수항은 당연히 모든 자연수에 어떻게 돼? 포함되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홀수항이니까 어때요? 상관이 없겠지? 근데 얘는 누구를 표현해 주고 있는 식이야? FEN이 AN의 짝수항들만을 표현해 주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항은 저 F의 규칙을 안 따를 수도 있어. 홀수들은. 근데 여기에는 홀수까지 포함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는. 그럼 얘는 몇 이상의? 2 이상의 자연수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근데 얘는 2 이상의 자연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얘는 짝수잖아. 그럼 2부터 시작해서 2, 4, 6, 8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되어 있는 애의 굳이 따지자면 정의역을 따져봐라. 그래서 새로 표현하고자 하는 정의역이 여기 안에 뭐 한다면 들어간다면 우린 저렇게 일반화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항들은 다른 항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유도부터 해볼게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N-1D, 이런 등차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어떻게 유도하는 거죠 이거? 거꾸로 다이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한 줄의 합이 SN이면 당연히 이 밑에 줄의 합도 SN이잖아. 그지? 그럼 위아래를 더하면은 모두 다 뭐예요? 2A 플러스 N-1D가 되지. 그지? 근데 가로줄이 이게 몇 세트 있으니까 N세트 있으니까 이게 뭐고? ESN이죠. 그지? 그래서 이걸 SN에 대해서 정리하면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사실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항을 L이라고 놨을 때 이렇게. 근데 또 얘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첫수랑 끝수 더해서 2라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간격이 똑같아. 그럼 첫수랑 끝수 더해서 2라는 건 나열된 이수의 뭐랑 같아요? 평균이랑 같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 식 자체를 글로 표현하면 나열된 수의 평균과 항의
개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이 수열의 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이 몇 개 있는데 5개 있는데 평균이 누구니까? 5니까 얘는 평균 곱하기 개수하면 다 더한 게 몇인 거예요? 25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수들이 홀수에 있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건 너무 쉬워 보이죠? 가운데 있는 수를 전체 개수만큼 곱하면 되니까. 그런데 짝수에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4, 7, 10, 13, 16, 19가 있어. 이렇게를 다 더하고 싶어. 그럼 사실 가운데 있는 수의 평균은 2개 더해서 2 나눠도 되고 2개 더해서 2 나눠도 되고 2개 더해서 2 나눠도 되지. 그러니까 2분의 23이죠? 이게 몇 세트 있다? 6세트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은 진짜 간결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일반화해 주시면 어떤 등차 수열이 이렇게 홀수에 나열되어 있잖아. 그러면 항의 개수가 2k 플러스 1개고 센터항이 뭐예요? AK 플러스 1이죠. 센터항을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 2개 더해서 몇 나누면 돼? 2 나누면 되겠지?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항의 개수 곱하기 2분의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해도 되고 2항 더하기 끝 전항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표현할 수 있지.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의미가 뭐가 되면 된다? 평균이 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는 좀 우리 집중해서 그냥 딱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 AN이 등차야. 근데 예를 들어 그 등차 수열의 합 M항까지 합이 0이래. 또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차 수열을 연속해서 일부를 더했더니 그게 몇이다? 0이 되었다라는 형태로 만약에 제공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항의 개수가 0개는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0이라는 거야? 평균이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럼 만약에 항이 홀수에 있다면 평균이 눈앞에 보이죠. 그러니까 걔가 몇이다? 0이다. 곧 0인 항이 이그지스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하여 S7이 0이래. 그럼 우리는 이게 자동적으로 A 몇이 0이다. 4가 0이다.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1항부터 7항까지 합이 0인 거고 그러면 걔의 평균은 몇 항이니까? 4항이니까 항이 홀수에 있으면 무조건 눈앞에 0인 애가 보이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S12가 0이래. 이러면 평균이 뭐예요? 6항과 7항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A1부터 쭉 빼서 A6이 있고 A7이 있고 A12가 있으면 여기가 몇인 거야? 여기가 0인 거죠. 그지?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일반화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합이 0인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항이 홀수계니까 당연 평균항인 AK가 몇인 거야? 이게 0인 거잖아. 맞나요? 그런데 공차를 D라고 하면 그럼 모든 항을 그냥 여기서 D를 뭐한다? 더한다? D를 또 뭐한다? 더한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쪽 항도 D를 뺀다?
D를 뺀다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D를 몇 개 더하고 빼고를 이용해서 항의 합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겠다. 그지?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합이 0이래. 그럼 누가 0인 거예요? 여기 0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좌우로 어떤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야 돼? 대칭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인데 0에 대해 대칭이니까. 근데 간격차가 몇이니까? D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D, 2분의 D, 2분의 3D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연속적으로 더하는 애나 이렇게 식으로 연속적으로 더하는 애는 2분의 D를 묶잖아.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 홀수의 합은 뭐의 제곱이다? 개수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을 좀 단순화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S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있잖아. 결국은 이런 지점들 또는 이런 지점들은 어떨 때 활용이 되냐면 SNA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형태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왜냐면 예컨대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은 음수항들이 누적되다가 몇이 되고 0이 되고 양수항들이 누적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싹 다 음수인 거니까 이만큼의 합이 보이는 거야. 최소인 거죠. 그지? 이만큼의 합이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고 SN의 최소인 거고. 그래서 SN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형태나 이런 형태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우리 등차등비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접근 방식은 당연히 정의대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이와의 관계를 정의로 해석한다. 이건 우리 그냥 기본 교과 개념 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좀 특별한 내용들만 언급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5번 볼 건데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자, 공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봐봐. 쟤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네요? 2차식이네요.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은 일단 규칙 1 n에 대한 2차식이다. 자, 규칙 2 n 제곱의 개수가 뭐다? 2분의 d다. 3번 상수항이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SN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SN 자체를 등차 수열의 합이래. 그랬을 때 굳이 저런 복잡한 형태로 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지? 이것도 결국은 n에 대한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상수항이 몇이니까 0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이 수열에서의 그 원형기였던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은 그냥 S 몇이랑 같아요? 1이랑 같죠? 그러니까 P 더하기 Q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2분의 D가 5랑 같으니까 P랑 같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원형인 이 등차 수열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예를 들어 SN이 세개 3n제곱 더하기 6n이래. 이걸 만족시키는 AN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AL이 몇이고 3이고요. 2분의 D가 뭐니까? 3이니까 D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AN은 마이너스 6n 1 넣어서 3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빠르게 해석해 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로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도 보면은 등비수열의 합은
유도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표현되죠. 네. 채용 일로 가면은 이제 당했던 거를 복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그래. 안 되죠. 네. 이해. 이해합니다. 쉽지 않구만. 자 봅시다. 결국 이거는 무슨 수예요? 상수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P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다. 바꿔 얘기하면 저런 형태가 등비수열 합의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제 한번 살짝 볼까요? SN이 3n제곱 빼기 PN 더하기 12-P래.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등차 수열 합의 그 규격을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n에 대한 2차식이다. 맞네? 상수항이 몇이다? 0이다. 그래서 P가 몇이어야 된다? 12여야 된다. 그러면은 3n제곱 빼기 12n이 되겠죠? 그럼 이 수열은 첫째 항이 뭐고? 마이너스 9이고 공차가 바로 가볼까요? 오겠어. 6이겠죠? 따라서 AN이 6n-15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똑같이 SN이 3에 n 더하기 1 빼기 P래요. 자 근데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3의 n승에 3으로 묶고 여기 빼기 몇이 해야 돼요? 1이 해야 되죠. 그지? 따라서 P가 몇이다? P가 3이다. 공비가 몇이다? 3이다. 알마 1분의 A가 몇이다? 3인데 R이 몇이니까? 3이니까 A는 6이다. 그래서 6 곱하기 3의 n-1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해석 역시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마지막으로 6번 내용 봅시다. 자 이거는 그 사실 수열에서 엄청 출현 빈도수가 높아갖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이름이 뭐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뭐 AN과 SN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저 식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만약에 누구를 알고 있다면 SN을 알고 있다면 걔를 토대로 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 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지. SN이 A 더하기 A 더하기 AN이야. 네. 약간 채용이 전략적인 자리 선정인가? 나연이가 괴롭히니까 저기 앉아 있으면 이럴 거면 이러면서 네. 안 돼요. 자, 이따 가자. 자, 그래도 이제 선택을 존중해서 지금은 여기 있고, 나 중간에 한번 쉰 다음 절로 이동하는 게 좋아 보여요. 같이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안 됩니다. 자, Sn-1은 당연 n-1까지 합이니까 이거지. 이건 n이 몇 이상? 1 이상, 얘는 n이 몇 이상? 2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를 뭐하면 빼면 AN이 이렇게 AN만 남죠. 두 개를 뺀 거다.
그지? 근데 1 이상 인식과 2 이상 인식을 동시에 사용했어. 우리 이거 내신 갈 때 기억나는데? 혹시 기억나? 여학생 전용 아이템과 학생 전용 아이템을 동시에 써갖고 새로 만든 아이템은 누구 전용이냐 이랬더니 그 누군가가 남학생 전용이라는 기적의 말을 했던 그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모두가 예상되는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 남학생 전용이라 그래갖고 와 갑자기 남학생은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냐. 아 그치. 소도의 어떤지. 이 사람들 우리 학원 수도 다니는 사람이 3명인데 고3 중에서 2명이 여기 있는데 이제 둘 다 얻고 있다고 나머지 1명이라는 얘기인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따가 얘기해 봐야겠다. 어떤 반응일지. 그지? 이게 학생 전용, 여학생 전용. 두 개 동시에 썼으면 당연히 누구 전용이야? 여학생 전용이어야지. 남학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 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 눈물 나네. 이 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내가 SN을 이용해서 AN을 찾겠다 이거잖아. 근데 몇 항까지만 찾은 거야? 2항까지만 찾은 거지 몇 항을 못 찾았어? 1항을 못 찾았죠. 그래서 1항은 별개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래. S1이죠. 그지? S1이 뭐랑 같으니까 1항까지 합이니까 A1이랑 같지. 이러면 이제 모든 항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요약해 놓은 개념이 이거죠. 그치? 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1번 SN이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2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럼 SN마일은 n 대신 n마일을 뭐 하면 되겠네? 대입하면 되겠네요. 맞네요? 그리고 두 개를 뭐 할까요? 뺍시다. 그럼 AN이 되지? 그리고 얘에서 얘 빼면 P에 EN-1 괜찮나? 그리고 얘는 더하기 Q 이렇게 나오지. 근데 내가 얘를 요리조리 잘 조합해보면 이 PN 더하기 Q-P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네요. n이 몇 이상? 2 이상일 때. 근데 공교롭게도 얘는 이게 얘를 뭐 한 거니까 미분한 거니까 그지? 간단하게 해석할 때에는 그냥 미분하고 최고차항 계수를 뭐 한다? 뺀다의 형태로 최대한 빠르게 해석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 할 때도 사용하지? 몇 번 썼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A에는 사실 몰라 미분해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의 A를 빼 이렇게 바로 보여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봐봐 이건 2항 이상일 때고 A는 뭐랑 같아? S1이랑 같으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랑 같잖아. 맞나요? 그런데 여기 1 넣은 거랑 여기 1 넣은 거랑은 여기에는 뭐가 돼? P 더하기 Q가 되지. 여기서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R이 되시라면 0이라면 그냥 얘 몇 항부터 써도 되는 거야. 1항부터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얘가 없으면 1항부터 이식이 성립하고 얘가 있으면 몇 항부터 성립하고 2항부터 성립하고 1항은 별개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없는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등차서열의 합의 구조지. 그러니까 당연히 1항부터 등차서열이 성립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지?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등차에서만 쓸 수, 그러니까 2차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자체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지. 어차피 수열의 합으로 표현된 거니까. 맞죠? 등비도 쓸 수 있고 그냥 지수식, 다항식 2차를 이제 더 초과한 다항식들도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시켜 보면 이렇게 해봅시다. A n의 k승, B n의 k-1승, Cn 더하기 D. 자, 요런
합이 다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2차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지. 얘를 편의상 fn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fn-1이야. 맞아? 그럼 두 개를 빼면 an이 fn 빼기 fn-1이야. n이 몇 이상? 2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죠. a1은 그냥 여기에 1은 되지. 그러니까 f 몇이에요? 1이네요. 자, 근데 얘를 몇 항부터 사용할 수 있는 1항부터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잃는 거랑 여기 잃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럼 f0이 몇이면 돼? 0이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면 돼? 0이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상수항이 0이면 sn 빼기 sn-로 구한 an이 2항이 아니라 몇 항부터 사용된다? 1항부터 사용된다 라는 것은 2차 식분 아니라 모두 괜찮다. 다항식이어도 똑같이 성립하는 개념이죠. 사실 이렇게 일반화해 놓고 보니 이런 특징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SN이 FN이야? SN-1이 FN-1이야? 그럼 AN은 FN 빼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FN-1이야? N이 몇 이상이야? 2 이상이야. 이거지? 그리고 A1이 뭐랑 같아요? S1이랑 같지. 그러니까 F1이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 1 넣은 게 같으려면 그냥 F0이 몇이면 되겠다. 0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수식이건 무슨 식이건 간에 그냥 이 SN으로 정의된 식을 FN이라고 놨을 때, 그지? 그러니까 F0이 0이면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럼 S0이 0이면 SN 빼기 SN-를 쓴 게 몇 항부터 성립한다? 1항부터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은데? 그럼 이런 느낌? 이런 애도 SN 빼기 SN-로 AN을 구하잖아? 그럼 저기 0 넣으면 몇 돼요? 0 되죠. 그지? 그럼 얘는 SN 빼기 SN-로 구한 AN이 몇 항부터? 1항부터 성립한다. 바로 파악하고 가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내년 교재에 추가될 네, 내년 교재에 추가를 해야겠구만. 다항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모든 수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네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 일단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 또 문제를 보셔야겠지요. 이걸로 AN 어떻게 구해? 난 AN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렇게 어떻게 한 거냐? 얘는 그냥 여기 n 넣고 n 넣고 구했어. 그랬어. 그 다음에 얘 n 넣고 n 넣고 빼면 2분하고 최고차항계수 빼.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빼면 날라가. 얘 n 넣고 뺀 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예를 들어 A1을 구해라 이러면은 근데 A1을 구하라고 하면 S2에서 S를 빼는 게 편하긴 하겠다. 자, 아무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65번 한번 봅시다.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도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얼추 보기는 봐야죠. 자, 2에 A1 더하기 A4 더하기 A7 A4 더하기 A7 더하기 A12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AN이 등비수열이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왜냐면 여기서 뭐 곱하면 이거 되고 R3승 곱하면 이거 되고 요거 되고 요거 되죠. 우리 그래도 내신할 때 많이 연습해서 보이지 이제. 그지? 그럼 약분시키면 R3승이 몇이다가 나와? 2다가 나오죠. 맞나요? 그럼 이게 A1이면 얘는 뭐야? 2A1 얘는 4A1이지. 다 더하면 1, 2, 4, 7 그럼 14A1 이 몇이다?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A10 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A1 7분의 3에다가 이거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되지. 얘 3승 곱한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겠다.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되셔야 됩니다. 최악의 풀이는 일반항 세워서 다 대입한 다음에 식 요리조리 연립하는 거 안 되고 정의 이용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266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 시험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266번 내가 문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놨지. 근데 이 중에서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모든 항이 자연수다.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거는 관점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게 등차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항도 공차도 자연수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A5, A6 이런 좀 진행된 항들을 다루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첫째 항이 자연수이다 조건을 좀 기가 막히게 잘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어떤 애들은 첫째 항이 자연수가 아니게 된다 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조건들을 쳐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일단 내가 편의상 AN의 공차를 BN의 공차를 D1, D2 이렇게 나볼게요. 그러면 지금 A5하고 B5하고 어떻대? 똑같대요. 그런데 A6은 AN의 공차를 몇 번 더 하면 되고 한 번 더 하면 되고 B7은 얘의 공차를 몇 번 더 하면 돼? 2번 더 하면 되지. 그니까 그냥 얘의 공차를 D라고 놓으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N의 공차가 D일 때 AN의 공차가 1이다. 이렇게 AN의 공차가 BN의 공차의 2배다. 이렇게 내용들을 첫 번째로 요약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A7이 몇이래? 27이래. 그리고 B7이 2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런 느낌 아니야? A7을 이용해서 B7을 유도한 다음에 24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무언가 관계식을 세워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AN의 공차가 1이지? 근데 얘와 얘의 모든 항이 자연수라 그랬지? 그러면 AN의 공차는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짝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셔야죠. 자, 그럼 봅시다. A7이 27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거기서 몇 띠 빼면 돼? 4띠 빼면 돼. 그러니까 얘가 27 빼기 몇 띠야? 지금 얘네 둘이 같잖아. 그지? 27 빼기 2D, 27 빼기 4D. 27 빼기 4D. 그럼 얘는 27 빼기 몇 D? 2D. 이게 몇 이하다? 24 이하다. 이렇게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3 이상이다, 2D가. 맞나요? 그러면은 D가 자연수여야 되죠. 몇부터 돼? 2, 3, 4 이런 애들이 되겠죠. 어떻게 밝혀내느냐? 내가 인트로에서 얘기를 했죠. 이 문제의 시작에서. 결국은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뭐가 자연수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얘의 공차가 D가 2라면 몇이 돼? 4가 되지. 그럼 4가 되면 여기서 A1까지 추적하려면 몇 D를 빼야 되는데? 6D를 빼야 되는데 빼면 첫째 항이 3이니까 괜찮죠 이건. 근데 3만 돼도 얘의 공차가 몇이 되고?
6이 되고 그럼 첫째 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6을 6번 빼야 되니까 음수로 진입해버리잖아.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다가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고 D가 A인 경우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 확인했으면 267번 한번 같이 볼게요. 공차가 정수라 그랬고 자 얘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지? 근데 사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일관되게 이런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A1 빼기 B1이 나와 있잖아. 물론 온지 마이너스 온지는 골라야겠지만 근데 AM 빼기 BM도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AM 뿌릴 빼기 BM 뿌릴에 그거도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상 얘도 그잖아. 그럼 내가 얘를 미지수로 놓고 두 개 빼면 AK 빼기 BK의 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N, BN에 각각 보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로 이해되시나요? 그지? 자 그러면 AN 등차 수열이야.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얘도 n에 대한 1차식 빼도 뭐 웬만하면 n에 대한 1차식. 뭐 공차가 0일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비정상승의 상황이니까 1차식. 그럼 당연히 CN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CN에 대한 정보로 바꿔보면 절대값이 1이 5고 CM이 몇이고 0이고 CM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그리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애를 S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두 개를 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얘 빼기에 CK죠. 이게 곱빼기 뭐고 S고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CM이 0인데 CM 플러스 1이 뭐야? 음수야. 그러면 공차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다음 항이 음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C1이 몇일 수밖에 없어. C1이 5일 수밖에 없죠. C2 땡땡땡 CM 이렇게 돼서 얘가 0이 됐지. 근데 공차가 정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5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5의 약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공차일 수밖에 없지. 근데 D가 만약에 마이너스 5면 M이 몇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5면 M이 2지. 근데 문제에서 M이 몇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이 있죠. 따라서 남은 공차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지? 그럼 잠깐만 이거는 이만큼을 다 뭐한 거야?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15죠. 따라서 S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맥락이랑 시키는 거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71, 72 이렇게 두 개 풀어볼게요. 저기 시정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1번부터 봅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정보를 다 요약하면 되게 심플하네. 나연아, 그지? 불러보고 싶었어. 네? 맞아요. 알았어. 그래, 나 뭐라 안 했어. 불러보고 싶었다고 그냥. 자, 봅시다. AO가 자연수래. 그러면 사실 AO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AO를 중심으로 풀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얘도 사실은 8 곱하기 평균이잖아. 맞나요? 근데 평균이 2분의 A1 더하기 A8이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AO가 자연수이다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니까 눈앞에 뭐가 있어야 돼? AO가 보여야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이게 지금 3분의 몇이다? 68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4로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오면은 3분의 17이 되네요. 맞나요? 그런데 좌변도 사실은 얘가 A5에서 공차 하나를 뭐 한 거야? 뺀 거지. 그러니까 A5 빼기 D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 A5 빼기 D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그리고 D가 몇에서 몇 사이래? 0에서 1 사이래요. 그지? 그러면은 딱 봐도 D가 몇인 것 같아요? 3분의 1인 것 같죠? 물론 이거를 2로 나누고 나서 AO가 자연수니까 얘가 어느 사이에 끼는지 범위를 찾아도 되지만, 그지? 어쨌든 이게 짝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짝수이려면은 3분의 1 다음 수는 3분의 4도 안 되는데 심지어 3분의 7까지 가야지 그 다음 짝수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D가 3분의 1이겠네. 그럼 얘가 몇이고? 6이고 AO는 몇이고? 3이고 이러면서 모든 상황이 나왔다. 그럼 A16은 A5에서 11D를 더하면 되니까 3분의 11 더하기 3, 3분의 25번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272번 이것도 무난한 문제죠. 지금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제에서 못 갖고 하래. K 갖고 하래.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K가 일반화된 문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 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SK야.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EA K-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AK-2가 마이너스 10이다를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지? 근데 얘 역시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의 평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A1 더하기 AK가 들어가도 되죠. 근데 나와 있는 게 쟤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가다 보면 잠깐 이 두 개의 합이 이 두 개의 합이랑 어때?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시면 여기 들어갈 숫자가 30이 되겠다. 그리고 그게 오변의 값인 K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풀면 K는 15인 것이 바로 튀어나오겠죠. 자, 거기에 이제 그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자, 우리는 하나만 더 볼게요. 277번 봅시다. 이거 같이 볼게. 지금 보면은 공차가 자연수 D이고 자연수 D이고 모든 항이 정수인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가주권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그냥 0인 항이 없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지. 근데 나주권에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네. 나주권을 보면은 AEM과 마이너스 AM이 같다. 결국 얘네들의 합이 몇이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AM과 AM+1과 쭉 해서 AEM이 있고 여기 센터가 몇이라는 거야?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센터가 저 수열의 항으로서 정의되면 가주권에 위배되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다는 거야? 짝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죠. 그지? 이게 짝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m이 뭐여야 된다? m이 홀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얘네들이 싹 다 뭘 취해서? 절대값을 취해서 뭐하래? 더하래요. 그랬더니 그 합이 몇이다?
128이다. 그러면 사실 잠깐만 얘는 대칭이지. 근데 m이 홀수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해볼까 그냥 m을 2k 플러스 1 표현할 필요 없겠다. 표현하지 맙시다 그냥. 지금 대칭인데 가운데가 0이잖아. 그럼 얘는 가운데부터 관찰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구조인 거 아니야? 근데 좌우 개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절대값 취해서 쫙 다 더한다는 얘기는 그냥 오른쪽 더한 거에 몇 배? 2배가 된다는 얘기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오른쪽 하나. 그지? 그러니까 2배의 얘네들의 합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근데 얘네들의 합은 뭘로 묶여요? 2분의 D로 묶여요. 그러고 나서 개수의 뭐가 돼? 제곱이 되죠. 왜냐면 홀수의 합이니까. 그지? 그게 몇이다? 128이다 이런 얘기네. 개수도 당연히 무슨 수예요 근데? 자연수죠. 그렇기 때문에 D도 자연수잖아. 그럼 128을 쪼갰을 때 제곱수와 나머지의 곱으로 표현해야 되네. 이거 좋게?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가능한 D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개수가 좌우로 한 개씩 있다면 D는 몇? 128이죠. 128은 2의 7승이니까 개수가 2개씩 있다면 D는 30인가요? 그지? 개수가 4개씩 있다면 2의 4승 이렇게 쓰자. 헷갈린다. 그럼 2의 4승이니까 8이죠. 그 다음 몇? 2. 그러면 끝났죠.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도 한번 봅시다. 주제 15.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 했던 그 개념을 그냥 조금 더 응용한 건데, 자, 어떤 수열의 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 얘를 fn이라고 하면 최근에 채영이가 미적분에서 2번 질문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지? 사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이 수열에 대한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합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n 대신 n-1을 넣으면 좌변은 1항부터 열항까지 합이 되고 n-1항까지 합이 되고 그게 fn-1이 되죠. 그럼 두 개 뭐해서 빼서 an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지. 그리고 아까 똑같이 f형이 몇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순수하게만 나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k분의 ak k는 1부터 n까지가 3n제곱 더하기 4n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쌤이 적잖아요. 수열의 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이 수열 하나를 bk라고 놓으면 그냥 bn의 합인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n-1 놓고 빼면 b 몇이 나? bn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1 놓고 뺀다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있는 수열에 몇 항을 대입한 것과 n항을 대입한 거가 같겠죠. 그래서 n분의 an이 n-1 놓고 빼면 이렇게 되겠죠. 1항부터 2항부터 1항부터 성립하겠지. 상수항이 0이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야. Sn 빼기 Sn-를 이용해서 AN을 추론하는 형태의 그 문제들은 Sn을 정직하게 Sn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그마로 포장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헷갈릴 필요 없지. 결국 얘도 그 근본적으로는 뭐니까? SN이니까 n-1 넣고 빼서 속함수의 일반항을 구해주면 된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서 역시 우리가 그래도 풀어봐야 될 것은 282번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일시정지 한번 눌러주시고. 자, 봐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n 관계식이지.
그러니까 SM 빼기 SMI의 개념을 이용해야 되니까 NMI를 넣고요. 두 개를 뺍시다. 그러면은 AN 풀일 빼기 AN이 NAN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N 풀일이 N 풀일 AN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AN분의 AN 풀일이 N 풀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50분의 A51은 그러니까 저기에 몇 넣으면 되니까 50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A1이 몇이라고 나와있고 지금 2라고 나와있고 A1을 구하랬잖아. 너 쉰다 갖고 여기에 1로 갖고 틀렸겠죠. 그지? 이건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이죠. 이걸 외우라 그러면 미쳐버리겠구만. 당연한 거 아니야? 애초에 SM 빼기 SMR로 적용한 식은 여학생만 쓸 수 있는 식이라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넣어야지. 그럼 A2는 A1이다가 나오니까 2여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 1을 넣어버리면 2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오답인 5번이 나옵니다. 자, 그냥 내가 언급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이거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왜 이렇게 다 낚이는 거야. 되게 철저하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 풀 때에는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 머릿속으로 유의사항이 이거. 사실 그 빈도수로 따지면 이 A1이 그러니까 SM 빼기 SML로 구한 AN에 1을 넣은 게 어차피 성립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통수를 좀 많이 맞는단 말이야. 맨날 틀려요. 틀리고 나서 실수다. 실수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옷만 셨다 갑시다.